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2021년 김포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 정책 제안 발언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포 시민 정책 제안 발언대는 일상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또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준 정책들은 시 사업의 접목이 돼서 또 추진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또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는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 김포시에 제안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해 주실 분들이 등장할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책 발언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포시민 정책 제안 발언대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들 대표해서 오늘 7팀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제안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발표팀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여성단체협의회 조경숙 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시작, 여성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에서 활동 중인 조경숙입니다. 김포시 여성들의 소통 공간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여성 커뮤니티센터 지원에 대해 발언하려고 합니다. 김포시는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50만 대도시로 힘찬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과 커리어를 가진 20, 30대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발한 젊은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모여 생각과 정보를 교환하고 재능을 나누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일의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둘째, 경력 단절 및 전문직 여성들의 활용 및 소통 공간 마련. 셋째,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 돌봄 공간 마련. 넷째,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믿고 책임지는 기관의 필요성. 다섯째, 이주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 가정 문제의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곳 등입니다. 여성 친화도시의 시작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 공간이 마련된다면 제안한 정책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사회 참여로 경제적 활동과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여성 친화도시로의 김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멋진 제안을 해주신 조경숙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김근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정책을 보여주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동에 살고 있는 김근원이라고 합니다. 7세, 4세 두 아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두 아이의 등원을 시작으로 정신없는 하루를 매일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요리사이고 청소부이고 간호사이고 만능 해결사가 되는 나는 휴일도 없고 쉽게 아플 수도 없는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하루 종일 넌 뭐하니라는 말과 일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1년 365일 매일 24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갖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개발을 좀 해보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곳 찾기가 쉽지 않아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의 기회를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취업 위주의 강좌와 타이트한 시간과 빡빡한 일정으로 끝까지 듣고 이수하기가 쉽지 않고, 청년 지원센터는 다양한 강좌들이 있으나 19세에서 39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40이 넘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학습센터가 있긴 하지만 김포 시내에 딱 한 곳에만 있다 보니 쉽게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전업주부들이 여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장소에 제약이 없는 마을 곳곳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배움의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간단하고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 가능한 단기 강좌와 다양한 내용의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강좌를 찾고, 그렇게 찾은 강좌를 더 깊고 전문적으로 배움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업주부로서만 지내던 삶을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지속된다면 경력 단절과 사회 단절이라는 시간을 끊고 용기를 얻어 다시금 사회활동도 함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취미 위주의 학습센터가 아닌 조금 더 나아가 여성들을 위한 여성교육 지원센터 같은 센터가 많이 생겨서 전업주부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마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여성 친화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김포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부, 더 나아가 여성들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소금의 존재는 기억나진 않지만 부재는 모든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당연한 소금이 아닌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근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책들이 시사업에도 잘 제안이 돼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팀도 역시 마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민경님께서 역시 정책 제안해 주시겠는데요.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동 주민자치회 정책국장과 마을공동체 꿈을 담은 씨앗 대표를 맡고 있는 마을활동가 이민경입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득하고 조직하고 연결하고 촉진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적 기업 같은 조직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성들은 육아를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아이를 위해 내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명확합니다. 이런 면에서 마을활동은 여성 잠재 인력들을 사회활동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활동의 안타까운 현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인식하고 직업군에도 없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런 마을활동에 더 많은 여성 잠재 인력들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활동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발판도 아니고 공무원처럼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아닌 주민 스스로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활동가들에게는 김포시장 명의 활동증명서 발급을 제안합니다. 활동증명서는 마을 활동을 서류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활동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 시 기획 및 사무직 등의 전문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이력으로 활용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세대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활동을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시민의식이 높은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역량을 키워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마을 활동가들이 열정페이로만 활동하다 지쳐 사라지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우를 하는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전업주부로서 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여성이 공적인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마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이 곧 여성 친화 도시, 주민의 참여로 살기 좋은 김포가 만들어지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또 각 분야에서 생각하는 성평등,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들 청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태희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겨울 이주 여성 김태희입니다. 10년 전 한국에 와 귀화하기 전에는 외국인으로서 생활과 겨울 이주 여성으로서 삶은 경험하였고 현재는 베트남계 한국인 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사례관리사 새아이의 워크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이 상담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어 신뢰감을 쌓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주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소통 문제처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바르게 해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겨울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인하여 가족 돌봄까지 맡게 되어 교육은 받는 것과 직장은 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향에 방문하였다가 코로나19의 상황 악화로 인해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녀 셋, 둔 다문화 가족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겨울 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언어에서 문제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 참여를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공받았지만 자극의 언어로는 제공 안 되었거나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이해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대면 교육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찾아가기 좋은 위치에 넓은 교육장과 상담 장소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들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진행하면서 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면 수업에서 오는 교육의 효과성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족 역시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일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육은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교육장과 상담실 등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로 기혼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이들이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주 여성들이 친정 방문이 어려워짐에 다른 소외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존의 선주민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주 여성들이 머물다 갈 손님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할 이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수용하며 안정적인 성장과 신뢰를 얻을 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저희 김포시에서도 잘 담아두겠습니다. 이어갈까요? 김포 청년창공 시우 청년지원센터에서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김혜민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혜민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주제는 기혼 여성에게 두려운 것은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 단절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20.5%, 184만 7천 명으로 특히 30대 기혼 여성의 비율은 33% 가장 높습니다.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로 사회 단절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다시 사회로 재진입하기란 이처럼 쉽지 않은 게 현재 대한민국 기혼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럼 기혼 여성들은 왜 다시 사회 재진입이 어려울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회화의 공백이 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제도가 있지만 결국엔 퇴사로 결정하는 여성의 비중이 아직도 높으며 이후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릴 만큼 쉽지 않습니다. 둘째, 육아와 사회생활 병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무 형태의 다양성이 없이는 기혼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로 자녀의 등원 시간과 부모의 출근 시간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탄력적, 유연적 근무 형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68.8%에 달했고 응답자의 41.5%가 사업주의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인식 개선 없인 사용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혼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은 아직도 따갑습니다. 아직까지 기혼 여성이더라도 역할 및 능력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높으며 자녀와 관련된 일에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육아 지원, 돌봄 지원, 각종 바우처들이 많지만 기혼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육아 관련 수당이나 보육 정책만큼이나 더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일할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 육아기 단축 근로제도와 제도 참여 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이는 휴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사회와 단절되고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런 육아휴직보다는 근무 형태의 다양성, 지속성이 보장되는 시간제 형태의 육아기 단축 근로에 안정적인 정착을 제안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 참여 기업들의 급여는 정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을 넘어서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이자 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기혼 여성들에게 사회 단절이 아닌 사회 이음의 제도가 정착되고 이를 나아갈 수 있다면 여성 친화 도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청해 듣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하는 마음 팀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도 소중하게 함께 청해 들어볼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양성평등과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김포시에서 양성평등과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 그랬죠.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한번 같이 얘기해서 이런 거를 좀 공개적으로 한번 우리 알려보는 그런 시간을 음. 가졌으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사실 김포시에는 여성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예, 거기서 예. 약간의 제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시에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행정을 위한 공간이었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원했던 공간이 아니라 네, 정책적으로 제공되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성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때 설문조사 한번 해봤었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예. 진짜 엄마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욕구조사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결과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봤어요. 예, 예. 저는 진짜 예상 밖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아이돌봄 센터를 가장 희망할 줄 알았었는데 네. 1위로 나온 게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안쓰러워요. 공간이라고 예.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5살 될 때까지 김포시에서 네. 나만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엄청 맞아요. 안타까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주민센터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엄마들이 좀 한두 곳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자기 경력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간 쓰기 쉬워요? 공간을 빌리려고 하니까 2단계 정도를 거쳐야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한 15일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만. 있는데도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읍면동마다 복지센터에 지금 문화센터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이사이 빈 시간이 되게 많고 맞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볼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네. 사용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을 우리가 알고 쓸 수 있게. 네. 사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백한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사용하려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주민센터에 조금은 지정처럼 네. 이 한 칸은 여성 공간이야 아. 라고 지정제를 해주면 네. 저희가 그 안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잘 구축돼도 결국은 이게 잘 운영되려면 엄마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들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혹시 생각 있으세요? 엄마들이 아이디어나? 문화센터처럼 맞아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맞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네네.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정말 엄마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성들을 위한 이렇게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저희 함께하는 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공동체도 다른-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 운영 기획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저희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하면 좋지 훨씬 더 않을까. 저희가 엄마들 마음을 더 그 안다고 공간에서 생각하니까. 저희 함께하는 맘뿐만이 아니라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공동체들이 저희가 거기서 만나서 맞아요. 또 더 같이. 좋은 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엄마들이고 김포 여성이니까 네. 저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엄마들을 위한 그냥 정말 새롭게 역량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만을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네, 그쵸? 그래서 새로 이사 온 김포에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엄마들이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공간 필요하니까 공간은 저희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공간을 좀 여성 공간이라고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김포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저희가 쉽게
이렇게 김포시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공간 예약 시스템이 하나 좀 개발되면 좋겠고 걱정스럽게 배가 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전 전문가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정책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포 성폭력 상담소에 정책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김포에도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을 보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다니는 대학교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 직장인들의 사무실과 회식 장소, 자영업자들의 거래처,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어느 곳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불법 촬영 당하기도 하고 불법 촬영 당한 사진으로 협박과 갈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기습추행이나 강제추행,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강간 등 피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도 있습니다. 10살 안 된 어린이이기도 하고 60이 훨씬 넘은 어르신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김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김포는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피해 경험을 숨긴 채 김포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집 앞 버스 정류장이 공포의 장소가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쉬어야 하는 내 집은 언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공간이 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더라도 가해자는 성폭력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같이 술을 마셨어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어도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허락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신체 접촉과 불법 촬영은 모두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성폭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을 민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성별 구조가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김포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포시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긴급복지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중단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제 가해자가 찾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거주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여성 친화도시 김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주거 이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직장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등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제반 정책을 김포시와 의회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야 성폭력 피해자들이 김포에서 우리 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향하여 지역사회와 김포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시민 정책 제안 발언대 여러분과 함께 청해 들어봤는데요. 7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공감되는 정책 제안 내용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 김포의 내일을 함께 살아갈 청소년, 어린이들이 함께할 시간에 좀 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제안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포시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정책은 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발표해 주신 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청취해 주신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4일에는 저희 양성평등 인형극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9월 5일에는 온라인 영화제, 그리고 9월 6일에는
북 콘서트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김포 시민 여러분들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김포아트홀 1층 전시실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안전거리 두시고 편안하게 좀 여유로운 시간대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도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홍보대사 아나운서 문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